김한권 선생님의 발표 제목은 16세기 노비 결성 이반 이도의 특징입니다. 마우스 드셔야 소리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남건입니다. 이번에 석사 논문 제출을 해서 석사를 다음 주 월요일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결성 이반 중에서 16세기 노비 결성 이반에 대한 건데, 석사 논문도 분량이 좀 많아서 이번에 발표문으로 담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분량도 좀 많이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최대한 요약해서 25분 내에 요점을 발표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장이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간단히 요약하고 4장에서 이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얻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16세기 노비 결성 이반의 이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두와 조선 초기 이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졌지만,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 이두와 조선 후기 이두의 중간 지점인 16세기 이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진합니다. 16세기 고문서 관련 이두에 대해서는 오창명 1995 이후 연구 작업이 깊이 있게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행히 최근 박성종 선생님께서 조선전기 이두 연구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것은 16세기 고문서 이두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문서 중에서 양이 매우 많고 비중이 큰 이반류 이두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처럼 16세기 고문서 이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특히 결성 이반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이두는 전대와 후대의 과도기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16세기 이두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구한 16세기 노비 결성 이반은 이러한 16세기 이두의 특성과 과도기적인 양상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내용을 대략 8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 전대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두자들이 출현합니다. 등내, 전등, 후등, 가세야, 드대여, 다목이, 리미어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16세기 노비 결성 이반에서는 개사 2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 뒤에 아나, 고나, 저 등의 생략 청상도 종종 나타납니다. 셋째, 존칭의 주격조사에 평칭의 주격조사가 결합된 특이한 주격조사 결합형 이시 혹은 이시여가 나타납니다. 넷째, 단체명사에 결합해 쓰이는 주격조사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는데 대명절 집회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16세기에는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16세기 노비 결성 이반에서도 그런 현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분이 기존에는 척격조사로 많이 알려졌는데, 분은 척격조사가 아니라 형식명사 지은 무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섯째, 하인누원직으로 있는 위유화호직, 위유화호직이라는 새로운 이두 활용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부사형 연결어미 니은즉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니은직을 나타내는 이두자 즉의 선구적 활용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대명을 직해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분재기 이두에서 나타나는 명사문 종결의 원칙이 16세기 이두문에서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덟째, 노비거성 이반은 다양한 연결음이 이두의 사용으로 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16세기 노비교성 이두의 표기적, 문체적 특징을 밝혀 16세기 이두의 특징과 그 과도기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이 16세기 노비결송 이반은 결송 이반이라는 고문서의 한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이두문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렵고 이두토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송 이반 정의와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와 아주 간단한 내용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결송 이반은 최승희에 따르면, 최승희 1989에 따르면 이반이라는 것은 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 매매, 양도, 결송, 이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해주는 문서인데 이반의 한 종류인 결송 이반은 사송,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사송에서 승리한 사람이 관하에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받는 증빙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송 이반은 승소자의 발급 신청을 받은 관이 원고와 피고 간에 벌어진 민사소송의 전 과정의 내용과 판결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승소자에게 발급해준 판결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송 이반은 양이 방대한 게 특징입니다. 1578년 이준 형제 이반 같은 경우는 3,000행이 넘고 30m, 문서의 길이가 30m가 넘고 17세기에 접어들어가면 60m짜리도 있습니다. 결송 이반이. 그래서 분량이 대단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이 결송 이반의 형식은 이문자안내와 유서필지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결송 이반식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서필지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서필지를 통해서 결송 이반의 형식을 많이 접했는데 실제로는 이문자안내가 유서필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장경준 선생님이나 정승혜 선생님도 언급하셨듯이 그 이문자안내가 유서필지의 그 원문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중앙군 2019 제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상세히 언급을 했고 비교대조 교감을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노비결송 3장 16세기 노비결송 현황을 보면은 제가 이번에 연구한 자료는 전체 9건인데요. 7페이지에 결송 위반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9건의 자료들은 그 주로 장서각, 한국학 자료센터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고요. 규장각에서는 거의 결송 위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한국학 자료센터 장서각 등에서 확인을 하고 또 고문서 집성 등에서 탐문하고 해서 얻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하 그 다음 뒤쪽을 보면은 각 그 자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16세기 노비결송 위반의 특징과 관련된 이두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16세기 노비결송
위반 2두의 특징. 2장에서는 16세기 노비결성 위반에 나타난 2두의 특징을 표기적 특징과 문체적 특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기적 특징으로는 새로운 이두자들이 출현합니다. 전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두자. 여기서 제가 잘못 기술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새로운 이두자, 첫 번째, 새로운 이두자들이 출현한다, 등내 등등의 16세기 노비결성 위반이 처음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도역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건 맞지만, 16세기 노비결성 위반 이전에 자료에서, 분재기 자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16세기 노비결성 위반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마지막에서는 이걸 수정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겨오다 보니까 제가 실수로 잘못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16세기 노비결성 위반에 처음 나타난다. 이 도역을 빼놓고는 다 처음 나타난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그렇지만 이 도역 같은 경우는 16세기 전반기에도 나타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를 바로 잡아서.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등내가 있는데 이 등내를 처음 언급한 분은 홍기문 1957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노비결성 위반에서 처음 발견되는 전대는 보이지 않던 자료가 처음 발견됩니다. 수령의 임기를 뜻하는 말로 등내로 읽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홍기문 1957에서도 등내로 읽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학 자료센터의 도움말에서는 이게 춘등, 하등, 추등, 동등 등 이 등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분기의 뜻으로 쓰이던 등이 후에 관리나 수령을 뜻하는 이두자로 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는 임기나 재직기한 내의 뜻으로 쓰인 이두자로 추정됩니다. 이 등내는 16세기 노비결성 위반 중 1978년 이준 형제 위반에만 2회 나타납니다. 옆에 이미지에 한부인 등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자 두 개가 등내입니다. 그래서 한부인 등내, 관서, 문기, 현납, 비대, 시행, 이샷일. 그래서 한부인 임기 때 관서문기를 제출하는 비교 대조에 시행하실 할 일, 시행하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전등이라는 한자어, 한국식 한자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두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후등 전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두자는 1511년 정승윤 입안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사학계, 고문사학계의 여러 학자분들이 이 전등을 그냥 문맥상 전임관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른다고 국어학계에서 이거를 좀 밝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전등은 주로 전임관, 전임 수령을 뜻하며 전임의 뜻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전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밑에 예에 전등 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관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임관이라는 뜻은 아니고 문맥상 전임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등내에서 이 등이 관리나 수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등의 등도 관리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문맥상으로는 또 전임이라는 뜻으로 풀이도 됩니다. 그래서 등은 앞에 등내에서 설명한 것 같이 관리나 수령의 뜻을 지닌 이두자로 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래 이 비읍 시옷에 쓰인 전등 시와 3에 쓰인 전송관 시의 표현의 유사성은 전등의 등이 관리나 수령을 의미하는 하나의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니을의 예는 전등이 전임관의 뜻으로만이 아니라 전임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등이 그 뒤에 관리를 수식하는 관용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세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갱량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16세기 노비결성 이반에 갱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있는 쪽을 보면은 그게 갱역인데요. 이 갱역의 갱량의 입표기로 16세기 노비결성에 갱역이 처음 나타납니다. 1560년 최독증 입안에 쓰인 예가 그것입니다. 이는 15세기 중세국어의 가세여에 일치하는 이두자로 16세기 이두문에서 갱역을 가세여로 읽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아래 예문이 그에 해당됩니다. 밑줄친 갱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대어, 도량이라고 많이 표현되는데 16세기에 도역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제 논문에서 처음 발견된 건 아니고 박성정 선생님이 요 갱역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처음 등장한다고. 근데 노비결성 입안에서도 이런 예들이 여러 나타납니다. 16세기 노비결성 입안에는 그 도량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입표기, 도역이 출현한다. 도역은 16세기 초반에 처음 등장하여 조선 말까지 사용된 이두자로서 치움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역은 1923년 김숙보 분재기와 1930년 덕산이시 별금문기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납니다. 16세기 노비결성 입안에서는 이암 입안에서만 2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두자는 17세기 이후의 고문서 자료에서는 더 많은 용례가 보이고 도량은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도역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목이 병지로도 쓰고 또 이체자로도 이렇게 쓰는데 병역이라고 하는 표기가 16세기 노비결성 입안에 나타납니다. 옆에 이미지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니미어인데요. 우량이라고도 쓰고 또 우량여라고도 쓰고 15세기까지는 그렇게 쓰던 이두자가 그 우역이라고 하는 이두자가 추가돼서 쓰이고 또 우량여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량은 니미어, 니미아, 니미어 등으로 익히는 부사적 유자인데 이와 같이 위와 같이 뜻 수 있는데 이 우역이라고 하는 니미어로 있는 이런 이두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의 기역서부터 비읍까지 보면 우역이 많이 출현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세기 노비결성 입안에 처음 나타납니다. 우역은 그 우량과 통사적 의미적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 우역은 15세기까지 쓰이고 소멸한 니미어, 우량여, 우여와 도금면에서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역의 그 역은 우량여나 그 우여의 여의 도금과 비슷한 글자를 빌려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우역의 역은 치움의 원리에 따른 음차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두에서 치움에 의해서 원리의 글자를 대신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역은 15세기까지만 쓰이고 소멸된 우량여나 우여의 기능을 새로운 형태로 개선한 이두자로 판단됩니다. 여형의 우량여나 우여를 다시 활용하지 않고 역형의 새로운 이두자를 만들어 쓴 까닭은 이두문에서 역의 쓰임이 매우 빈번했기 때문에 이에 이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두문에서 역의 출현 빈도수는 대단히 높습니다. 역은 대표적인 주격조사일 뿐만 아니라 척격이나 역격에도 쓰이고 평서형, 명령형, 존경어 의미로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의 생략 현상은 대명돌 직해에서는 하의 생략 현상이 대단히 많고
시의 형락천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 20몇 군데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세기 노비교성 위반은 정반대입니다. 이 시, 이로 있죠. 이의 생략현상이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생략됩니다. 그리고 하도 양이나 견, 제 앞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예문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사파생 전미사로 주로 쓰이는 이 이두자, 이것도 생략현상이 나타나는 건 또 특징인데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오의 예에 나타나는 그런 생략현상을 16세기 노비교성 위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삽견의 하가, 오기역은 하삽견의 하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무일호여, 본족, 상분, 지의, 그 다음에 하가 생략하고 삽견, 말이여 이렇게 해서 하가 생략되고 그 밑에도 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박성종 선생님은 하가 고문서에서 하가 생략되는 경우는 특히 문서류에서 하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생략현상들이. 셋째, 존칭의 주격조사에 평칭의 주격조사가 결합된 특이한 주격조사 결합형 이시여 혹은 이시이가 나타납니다. 현대국어에서도 인터넷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지금쯤 와서 기다리라고 했어. 904호를 분양받으신 고객께서가 강남 대치동에서 유명한 수학학원 하시는 분입니다. 등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16세기의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넷째, 단체 명사에 쓰이는 주격조사에서의 에서가 쓰이고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은 그동안 이승계 1992에서 척격조사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박성종 선생님도 척격조사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후기 중세부의 척격조사 시에 정확히 대응된다고까지 박성종 선생님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대응하는 글자를 왜 분으로 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종 2016에서는. 그런데 이게 16세기 노비교성 위반에서 척격조사가 아니라 형식명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예가 3기억 비율에서 확인했습니다. 항며, 거, 병진년, 분, 양중치, 오수, 의송, 도부, 적송, 위여, 각, 하다가, 무연, 퇴축, 적, 무종적, 하다운, 양, 이다에. 요게 보면은 분 뒤에 양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니은도 전년 7월 분 양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중은 척격조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만약에 분이 척격조사라면 척격조사가 이중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척격조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시각명사 뒤에서 즈음이나 무력, 경이라는 뜻으로 쓰인 예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이 그 척격조사가 아니라 형식명사, 무력이나 경이라는 견해는 남풍현 선생님이 홍기문 선생님이 처음 언급을 했고 남풍현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양중이나 중과 같은 척격조사 있는데 분을 또 쓸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무력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분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그런 옛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가 찾았는데 바로 이 최북충 이반과 이준영제 이반에서 분양중치 그리고 분양중사 이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하인노원즉이라는 새로운 이두화형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구사형 연결어 및 이은즉을 나타내는 이두자, 즉의 성구적 활용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예인데 그 1번의 예의 문맥상 그 원인이나 근거를 니은즉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그 이미지에서 보듯이 하인노원의라고 됐거든요. 이게 어조사 의자로.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이 어조사 의자로 하게 되면 그런 글자가 이 글자가 없고,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이것이 즉으로 풀이돼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결성위반 역주팀에서는 하인노원 즉으로 판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고문서 학자분들에게도 또 확인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는 의거든요. 그래서 하인노원 즉이 아니라 하인노원 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즉을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판독은 의로 하되 해독은 즉으로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문체적 특징하고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 내용